초선 의원이십니다. 근데 이분 지난번 제가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래서 지금 주변에 아주 적들이 많이 생겼다는데 이분 활약상 어지간한 중진 의원급 자리 저리 가랍니다. 20년 검사 생활 중에 절반을 공안 수사 담당하셨는데 요즘 아주 물 만난 고기 같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악수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인사도 안 했습니다. 김재현 의원이 미인이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 정확히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말 그대로 돌직구입니다. 떠오르는 샛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누가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막 또 시기하고 그럽니까? 아유, 그것 때문에 아주 봉변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복면 당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초선 의원이 제가 지금 감당할 그 군번이 아닌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저한테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나저나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뭐 언론에서 한 거고 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또 언론에서 누군가 한 거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하여튼 뭐 제가 따로 부탁드려서 그 말씀한 거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좀 말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탁 받았으면 제가 안 하죠. 반대로. 절대 안 하죠. 그거 왜 합니까? 근데 한 가지 지난번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방송인. 정치인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죠. 그게 고맙습니다. 사람의 기본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보시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네, 바빠서 뭐 직접 발표하는 걸 보진 못했는데요.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챙겨봤습니다. 내란 음모하고 선동 그거 오케이 했는데 뭐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수사가. 그리고 저는 하나 느낀 것은 지난번에 검찰이 발표했던 사건과 확연하게 좀 다르다.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뭐가 좀 어색했습니다. 말이 좀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한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발표문을 제가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술술 읽히고 고생 많았다 싶더라고요. 여적죄하고 뭐 반국가 단체 만든 혐의 이거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사로서 어떻게? 하여튼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이 법 공부 많이 하십니다. 이 전문가들도 보통 다뤄보지 못했던 것들인데요. 여적죄라는 거는 굳이 예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뭐 반국가 단체 구성 이런 거보다 내란 음모죄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큰 거는 작은 거를 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내란 음모가 큰 집합이고 뭐 여적죄니 뭐 이런 게 다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내란 음모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다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본다. 기사 우리 똑바로 써야 되겠네 우리 언론 기자들이 그죠? 맞습니다. 이거를 딱 부분 집합이 아니라 A와 B의 다른 집합으로 봐버리는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럼 보는데 마치 뭐 혐의가 좀 줄은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니죠. 여적죄와 반국가 그거 뭐 단체 만든 혐의 그거는 사실은 내란 음모라는 큰 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국정원 조사를 거의 다 100% 수용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좀 있어서 검찰이 과연 이 국정원의 수사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인정할까 그렇게 우려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뭔가 왜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결론이 이렇게 딱 났는지요? 뭐 별로 저는 우려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결론 날 걸로 예상했고요.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국정원이나 이 검사들이나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이석기는 나와서 묵비권 행사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석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 다 묵비권. 자, 그나마 사람 그 조사실에서 마주 앉아 있을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 변호인 접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계속 릴레이 변호인 접견을 하는 바람에 조사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간이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죠.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변호인이 옵니다. 네. 와서 거의 해질 무렵까지 합니다. 하루에 보통 8시간씩. 변호인 만나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자, 9월 6일, 7일, 8일 계속 그랬고요. 9월 9일 날 한번 9월 11일 날 보니까 아침 9시 반에 변호인이 와서 면접하다가 오후 2시에 끝났더라고요. 야, 웬일인가 했습니다. 네. 이제 오후에는 좀 조사할 수 있겠나 보다 했더니 40분 있다가 변호인 또 접견 시작됩니다. 네. 저녁 때까지. 이러니 뭐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아니, 검찰이 조사권하고 변호사의 그 조사권이 변호사의 이 대화하는 거하고 이게 우선권이 변호사한테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에 그게 나와 있고요. 이런 그 피의자한테 부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와서 만나겠다는 거는 절대 이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게 우리 헌법에 이걸 넣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요번에 이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씩 계속 변호사만 면담하다가 수사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에 그걸 봐도 이렇게 중대한 사범일 경우에는 횟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거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횟수 제한. 횟수 제한, 네. 시간 제한. 일반인들은 이거 꿈에도 못 꾸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부르면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포승출 묶은 상태에서 계속 맞습니다. 있고, 그 찬 바닥에 몇 시간씩 이러고 앉아있는데, 맞습니다. 변호인 막 계속 수시로 들어와서 변호사랑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이거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검찰의 조사권보다 더 우선이다. 맞습니다. 야.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자기의 권리를 찾을 때는 법전에 나와 있는 구석구석을 찾아서 전부 다 이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 어떻게 이 횟수 제한하고 이런 거 이제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이거 입법하실 예정입니까? 그거 말고도 할 게 하도 많아서 차차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겠습니다. 차차 계획. 네. 지금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입법을 지금 가장 급한 게. 국회 선진화법 좀 바꿔야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 네. 그 얘기하시죠. 국회 선진화법이요. 제가 작년에 정말 이렇게 힘들게 또 국회의원이 돼서 와보니까 국회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네. 야, 정말 꿈에 그리던 우리 다수당이 됐구나. 근데 와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요번에 우리 김한길 대표 이제 원내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새누리당에서 하려는 거 단 한 건도 법률안 협조하지 않겠다. 이게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에 6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민주당이 소수면서도 다수당인 우리 새누리당을 협박하고 저희만 협박을 당하면 그나마 낫겠습니다. 우리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신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법안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저도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국회법에 60%가 넘어야 처리가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60%가 넘어야지 법안이 처리된다. 민생 법안도? 네, 모든 법안이요. 모든 법안이. 제가 그렇게 거의 헌법을 바꿔야 되네 그러면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저 법안이 국회에 이렇게 상임위에서 돼 있는데 여기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빨리 넘기려고 할 때, 본회의로 넘기려고 할 때 5분의 3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데 그렇죠. 상임위, 그 이전에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5분의 3. 네, 그거를 못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죠. 야. 그리고 옛날에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의장이 바로 직권 상정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 상정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요새 현명합니까? 이 법부터 바꾸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바꾸려면 그 요건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또 바꾸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좀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수가 있고요. 하다 안 되면 그런 수도 있습니다. 이제 19대 국회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국회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해보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배렸지만 그래서 지금 법을 다시 옛날처럼 해놓고 20대에서는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법을 해놓고 시행을 20대부터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우리가 보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민주당이 합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대부터 하자 이것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민주당. 20대부터 하자. 자신이 있으면 해줄 수도 있고요. 20대는 우리가 일당이. 근데 뭐 지지율이 20%고 새누리당은 40% 그러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이걸 제가 민주당 협상자면 안 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안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있다고 해야 됩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대 지금 민생법안 통과율이 매우 저조하지 않습니까? 11%. 이게 바로 그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일한 날짜가 얼마 되지가 않죠. 돌이켜보면 작년에 국회 열면서부터 등원을 안 해가지고 몇 달 흘려갔죠. 저희가 그때 세비도 한 달치 반납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또 금년에 새 정부 출범하니까 정부 조직법 가지고 또 53일 동안 야당에서 협조 안 해줘가지고 못 들어왔죠. 이제 또 국정조사 끝나가니까 또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좀 정기국회 지금 못하고 있죠. 이런 뭐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국회의원들이 법안은 자꾸 쏟아냅니다. 자기 실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법안 자꾸 쏟아내고 발의는 해놓고 처리는 그중에 11%만 되는. 이거 정말 문제죠. 18대도 근데 12%밖에 안 됐네요. 17대는 23%. 저기 통계가 나오는군요. 지금 선진화법이 18대 때 만들어진 거죠. 아닙니까? 19대에서 이제 18대 마지막에 만들어졌죠. 마지막에. 그리고 저 통계가 저렇게 된 거는요. 그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7대에 비해서 거의 지금 반으로 떨어졌냐? 18대, 19대가. 이거는 이 분모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분모가. 발의한 건수가 갑자기 2배가 된 겁니다. 17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매체에서는 제가 저 문제를 제기했더니 어떤 좌파 매체에서는 야 김진태 의원 봐라. 저거 지금 우리 19대 국회가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 발의한 건수가 17대에 비해서 2배인데 저런 식으로 좀 매도를 한다. 이렇게 저를 또 공격을 하는데요. 법안을 많이만 내면은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박 총장님 그건 어떻게 절대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룰을 우리 법을 자꾸 바꿔대면요. 안 되죠.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법안이 15개가 제출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요. 이거 헷갈려서 국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복잡하면요. 법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국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둑 두십니까? 바둑. 바둑 좋아합니다. 장기는요? 장기도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게 더 재밌습니까? 바둑이 재밌습니다. 역시 잘하시는군요. 룰이 어떤 게 더 간단합니까? 바둑이 더 간단하죠. 돌아서 전부 포위해가지고 두 집만 안 나면 이기는 거죠. 장기는 얼마나 말마다 복잡합니까? 룰이 간단해야 더 재밌는 겁니다. 국민들도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안은 꼭 필요한 것만 내서 꼭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통과시키자. 이것저것 자기 실적을 위해서 막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식. 이건 정말 하지 말자. 이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꾸 차기 대통령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시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회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은 좀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묵비권 행사가 이 공안검사 생활하셨지만 묵비권 이거 행사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불리하죠. 검사한테는 묵비권 행사하면 불리하다. 아니 범인한테 불리하죠. 범인한테. 그러니까 범인한테 불리하다고. 자, 절도범이 잡혔습니다.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너 이거 훔쳤지? 대답 안 하고. 안 훔친 거냐? 그래도 대답 안 하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억울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손이 올라가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전혀 절대 안 되죠. 예. 그렇지만 그것도 이 범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걸 네.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도 꼭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 판사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입 꽉 닫고 아무 얘기 안 한 사람을 어떻게 더 이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요, 이게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절에 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불어라 이렇게 할 때 자백만 나오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거는 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고문하죠. 이러던 시절에 고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으니까 그냥 말 안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오랜 우리의 그 역사적으로 이런 게 생겨난 겁니다. 네. 지금 이석기 같은 사람이 이거 써먹으라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묵비권은 어떻게 보면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한테 결코 묵비권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묵비권 지금 국정원 검찰에서 계속 말 안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 그 투쟁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지 마라. 잡히면 말하지. 잡히면 말하지 마라. 지금 이석기가 검사한테 이거 왜 내 사건을 조작하고 날조했습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기도 낯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법정에 가서는 좀 얘기할 겁니다. 네. 거기서는 사람도 방청도 하고 하니까 이제 투쟁의 장으로 또 활용하는 거죠. 네. 좀 어려운 질문이지. 곤란한 질문. 우리 긴장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이야기 좀 네. 해야 돼. 야, 이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이거 사생활 문제 가지고 뭐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고, 네. 예, 이게 무슨 뭐 도덕성 이게 불법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청와대 배우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우리 김진태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또 검사 후배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어보시길래 이게 워낙 개인적인 문제고 좀 치사한 문제라서 네. 답변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안 되죠. 이번에 제가 추석 연휴 때 제 지역구 강원도 춘천에 갔더니 우리 지역민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이석기 사건을 얘기 안 합니다. 다 최동욱 총장만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석기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벌써 약간 관심 밖으로 가고 최동욱 총장 애가 맞냐 아니냐 온통 이 얘기만 합니다. 나라 전체가 썬데이 서울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이러니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우리끼리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난번 이석기 사건 때문에 북한의 통일전선 부장 김양건 부장이 실각 위기까지 몰렸다는 겁니다. 너 이거 관리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이거 우리의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됐어. 책임져. 실각 위기까지 몰렸는데 최동욱 총장 사태로 기사 회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징후가. 김양건 부장이. 김양건, 북한의 이 네. 김양건 부장이. 이거는 뭐냐. 지금 중북 좌파 세력이 지금 이석기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다가 최동욱 사건 이거로 계속 청와대 국정원 흔들기 나서라. 네. 아주 좋은 불씨를 던져준 거죠.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젠 이건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검찰 조직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검사들은 네. 아마 이거 빨리 좀 사표 수리하고 끝냈으면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 이제는 워낙 이게 커지고 지금 북한에서까지 지금 불씨를 자꾸 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맞냐, 명예훼손 소송이 맞냐, 이거 네. 가지고도 제가 만난 법조인들은 당연히 명예훼손 소송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법조인으로는? 예, 계속 우리 시민들은 이런 법 공부해야 됩니다. 좀 네. 짜증나는 일입니다. 네. 이게 평생 이런 거 모르고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게 제일 확실한 거냐? 그 답은 2007년 우리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에게 있습니다.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 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때 박근혜 후보가 보인 반응은 애 데려와라. 내가 유전자 감식 해주겠다.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최동욱 총장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정도 되면 해서 밝혀야 되는데요.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데요. 그럴 의지가 좀 없는 거로 보입니다. 이제는 좀 기대를 접어야 될 때입니다. 해서 법무부 감찰이든 대검에서 좀 더 확실한 감찰기구를 만들든
이제는 좀 남이 그거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래야 더 명쾌하다는 얘기죠. 정정보도 청구 소송보다는. 당연하죠. 민사보다는 형사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확실하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민사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민사보다는 형사로 하는 게. 형사로 해야 최동욱 총장이 그 임모 여인이나 조선일보를 형사 고소만 하면 바로 법원의 그 검증 그 영장을 해가지고 가서 머리카락을 뽑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정보도 청구, 명예훼손 소송을 안 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최동욱 청장이 한 거는 그나마 바둑으로 치면 신의 한 수네요. 멋진 한 수를 둔 거네요. 그것이 멋진 한 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충수다. 자충수다. 진실은 결국은 밝혀질 거고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본인일 거다. 자충수다. 지금 요새 이 종편 채널 보면 모든 이 패널들이 와서 이 얘기 다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거 다른 거 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석기 사건 이야기했고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요. 하고 싶은 말씀.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 실체를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고 이번 기회로 이석기뿐만이 아니다. 그가 속한 당도 해체해야 되고 그런 종북 세력과 그 숙주가 되는 이런 뭐 단체들 고구마 줄기 캐듯이 아주 싹 끝까지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국정원이 둘 다 힘을 합쳐서. 당연하죠. 모든 수사기관이. 여태까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국정원도 이제 간첩을 잡을 능력을 갖췄고 검찰도 이거를 제대로 지휘하게끔 된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이걸 다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다 뽑자. 그리고 최동욱 사건은 빨리 명예훼손 소송해서 이것도 빨리 일주일 만에 빨리 사실 여부를 빨리 끝내자. 그런 얘기죠. 그거는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자기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감찰을 강도 높게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법무부 감찰. 법무부 감찰이 이번에 검찰총장 처음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처음인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자꾸 야당이 이제 얘기해가지고 우리 박종진 앵커조차도 지금 약간 판단이 지금 좀 흐려지게 됐는데요. 처음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3년쯤 전에 임채진 총장 때 그때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받았다. 임채진 총장 후보도 그때 본인이 스스로 나 감찰해 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처음이 아니다. 그때 감찰 본부까지 구성돼가지고 감찰에 실제로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사표는 빨리 수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수리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시죠. 오늘 여기까지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인데 못하신 말씀 있으면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거는 없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제는 정말 민생입니다. 전 정말 이렇게 종북 세력도 뿌리 뽑아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우리 춘천에 가서 얘기하면 지역민들 그렇습니다. 이제 좀 그만 힘드니까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 된 민생 국회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럼 그렇게 해서 종북 저격수 노릇 좀 그만하고 민생을 좀 살피는 그런 국회의원 역할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 여야 합쳐서 한 10명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2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 됩니까? 20명? 그거 모임 하나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생이 최고죠. 경제가 중요한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